저희 기존의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지금 농촌 돌봄서비스 생활돌봄 공동체가 하는 일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근데 그 양 조직 간에 이렇게 서로 여기를 처음에 이거 교육을 신청을 하고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기왕이면 다양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원받는 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각자 이렇게 기금을 모으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디 공공기관에서 확실한 자금을 받아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폭넓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조직과 지금 이 별도의 법인이 서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시너지 효과로 볼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별개 단체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사회보장협의체가 핵심이 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인 네. 그렇지만 사회보장협의체 임의조직이잖아요. 네. 예, 임의조직이 아니라 마을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는 법인으로 해서 지금 이제 수산면 같은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잘해서 그러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뭐 1년에 두세 번 하고 많은 이렇게 돈내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제 이게 생활돌봄 공동체는 나름 이렇게 법인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뭐 반찬 배달을 한다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월 두 번 한다라든지 집수리 한다 그러면 전체 열량을 한다라든지 이동섭비를 한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있으면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면서 사회보장협의체랑 그 다음에 요 법인이랑 완전히 달라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사회보장협의체가 중심이 된 마을 조직 이게 법인 이러면 되는데 그냥 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러면 농림부랑 저기 어디죠? 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부인가? 보건복지부랑 이렇게 겹치게 알고 그냥 우리 면에서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좋아서 그 구성원들이 좋아서 전체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그 사업을 내면서 우리는 사회보장협의체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수산면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왔고 활동의 결과 이게 좀 안정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대로죠. 그거 아주 좋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사회보장협의체 전체 인원이 이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협동조합 이사장이 되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여러 조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상관없죠. 근데 거기 나중에 이제 심사 자리 가가지고 우리는 사회보장협의체다 이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주민자치원도 있고 분유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은 사회보장협의체 이름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밖에 나가서 그냥 복지부랑 이야기할 때는 사회보장협의체고 그 다음에 농림부랑 이야기할 때는 지역에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제 각각의 주요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농림부에서 받는 거, 복지부에서 받는 거, 행자부에 받는 거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중앙부처의 자기 사업의 영역일 뿐이에요. 면 단위에서는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부에 좋은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행자부 것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농림부도 받아들여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나 일본 같은 농촌에서도 하나의 이 근간 조직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행정 칸막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 행정 칸막이를 군 단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서가 복지부, 복지과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근데 면 단위 와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면 단위는 사실은 만약에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사회보장협의체 망설에 모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면 단위에서 행정복지센터랑 지역에 오는 복지 프로그램들 여기로 다 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고 이 결정하는 단위가 공적이면 되는 거죠.
사익의 어떤 단체, 사회보장 협의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면 전체의 것들을 면 사람으로부터 동의받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 중요한 거죠. 결정하는 단위가 제가 이제 청년 마을이니까 청년 마을에서 지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뜻한 면에 공익을 생각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공적으로 결정할 거야 라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뭐 이장협의회장 뭐 그다음에 누구죠? 이렇게 뭐 비영리 단체 그 복지팀장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자기 단체가 아니라 대상자들을 공적으로 결정하네? 요것만 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산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이어왔고 그 조직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되게 중요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고 세분리는 여러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제 그것을 생활 돌봄 공동체라는 어떤 부분으로 가는 부분 중요한 것 같고 들꽃마을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진 농촌의 새로운 어떤 집단들이 계산으로 들어왔는데 이 집단들이 지역하고 잘 결합해서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들꽃마을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리면의 일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거고 아주 기로에 있는 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선정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정되는데 단순하게 선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역 통합 돌봄의 그 면에서는 중심이 되는 어떤 활동이 되게끔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지침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올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현재 원래 9천만 원이었어요. 인건비 3천만 원, 사업비 6천만 원 해서 9천만 원이었는데 전 정권에서 팍 줄여가지고 6,9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원래 9천만 원 사업이었어요. 아마 이거 복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원래 사업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우대 조건은 단체 대표를 할 때 여성으로 하시면 5.5%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성은 못 하시더라도 그 여성 회원이 50% 이상이면 3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뭐 이렇게 지역 한류타운 사업으로 선정된 곳이면 또 가산점이 있습니다. 뭐 농촌 해략 사업과 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이 하면 또 가산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가산점이 있는 거랑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 계획을 짤 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활돌봄 공동체에는 강사비 집행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을까요? 이 농촌 주민 생활돌봄 공동체는 주민 스스로 자기 동네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가 강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제 생각은 안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돌봄 공동체는 강사비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되는 건 뭐냐면 농사와 관련된 강의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강사비가 돼요. 근데 주강사 시간당 10만 원, 1시간 투어할 때마다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초빙 강사도 안 됩니다. 잠깐만요. 초빙 강사는 그래서 이거는 마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마을 자치 조직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제가 협회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쪽 농장 대표로서 엄청나게 농림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면서 뭐 다른 사업자에게 돈 주란 말이냐? 사업자가 몇 가지 사업자가 없으면 저기 읍내에 가서 데리고 오란 말이냐? 그런데 농림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만약에 이게 단적인 건데 이동 서비스를 하잖아요. 병원 갈 때 우리가 돈을 받으면은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동시켜주고 돈을 받으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누구한테 걸리냐면 택시업자가 우리한테 보수하면 우리가 100%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동 사업을 하는 택시업자가 있는데 개인이 돈을 받고 이동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적으로 완전 100% 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농림부에서는 그거를 핑계 삼아서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그 사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서비스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강사를 데리고 올 것 같으면 뭐 거기 같은 경우는 옥천군 마을 지원센터에다가 이 강의를 이렇게 위탁하는 거죠. 우리 같은 반찬 배달은 어떻게 하냐면 반찬 이렇게 배달을 우리 청년들이 해요. 근데 우리가 다 못하고 거기 인건비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만드는 거는 또 다른 데 주는 거죠. 청년들이 만든 법인에다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구조이기는 하나 이걸 우리가 지침을 아무리 바꾸라 걔네가 안 바꾸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활돌봄 공동체는 강사비 집행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아주 자기 이상한 말로 위탁 사업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 의뢰 서비스 의뢰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아셨죠? 이게 저도 그 거점 농장 8개 모아가지고 다 농림부에 질의도 하고 뭐 모여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약간 완화될 뿐이지 바뀌지는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집행은 안 된다.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은 서비스 의뢰를 해야 된다. 의뢰를 한 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거기에 그 강사비 집행 안 하고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다 했어. 그럼 회원들은 완전 자원봉사는 아니고 4시간 이상 하면 2만 원. 4시간이 안 될 때는 만원의 활동비는 받아갈 수 있다. 나머지는 재료비는 충분히 되지만 그 다음에 강사비 지출은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고요. 네, 그 앞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넘어갈까요? 이렇게 올려. 조금 더. 예.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냐, 우리 마을 가꾸기라는데 나무를 심어야 돼. 아주 한 나무에 100만 원 하는 모목을 심어야 돼. 누가 그때 수십만 원짜리 모목을 심겠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이상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하도 해가지고 그러면 지자체랑 협의를 하면 지속하는 어떤 그런 재료도 쓸 수 있다. 대신에 이거는 그런 돈 이렇게 장기 지속적인 어떤 그런 뭐 나무 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 가꾸기를 할 때 심으려 그러면 지자체랑 먼저 상의를 해서 지자체의 오케이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재료는 소모품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인건비 빼고 뭐 이런 거 시설비 빼고 인건비 빼고 한 30% 정도의 첫 해는 안 되지만 시설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반찬 만드는 곳에 임대 뭘 해야 된다. 그럴 때 시설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3,900만 원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서 우리가 소모임 하는 거나 선진지 개납하는 거나 회의하는 거나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도 홍보 비용도 여기서 쓰면 되는데 그 일회성 행사 같은 경우 보통 사회적 농업이랑 한 번 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한 번 하는 거는 홍보로 네트워크 구축 비용에 우리 면에 가서 저기 전면에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그럴 때는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부상을 네.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네.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네. 그 돌봄반장 비슷하게 네. 이제 그런 이제 자원을 발굴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막 모임을 이제 자주 하려는 그런 네.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이 20% 이내에서 뭐 여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급할 수 있나요? 네. 여비. 회의비를 지급할 수 회의비, 있어요. 그렇죠. 회의비를 지급할 수 회의 참석비 비슷한 예. 그런 개념으로 가고. 네, 회의 참석비. 보통 회의 참석비가 돈으로 주기에는 무슨 밥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네네. 회의 참석비를 주려 그러면 전문가를 뭐 하기든 뭐든 있어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걸 줄 수 있는데 말 사람한테는 뭐 10만 원을 줄 거예요, 1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모시면 밥 정도, 밥값 정도 해결하고 그러는데 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돌봄 반장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지침을 앞에 거는 핵심 내용만 있었고요.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 서비스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비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와주는 거를 서비스라 그러면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해, 돈 주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농촌사회 서비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농촌 돌봄 서비스에 관한 거고, 두 번째 목적이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발적인 참여. 네. 근거 법령은 작년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은 약칭으로 농촌 서비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에 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나와 있는 건대로 한 9억 7천만 원 정도가 작년이었고, 올해는 인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는 이제 주로 전남 지역에 최종 심사, 현장 심사를 가고, 여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첫 해 내가지고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너무 워낙에 작게 뽑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시군에 10개 내면 한 군데 정도 돼요. 우리는 작년에 10개 돼가지고 한 군데 됐어요. 그러니까 4개를 많이 내야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첫째 대해서 작년까지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이유도 있고 잘 안 되더라. 대표님 중국에서 한 개 된 거예요? 네. 그것도 너무 심하다. 한 개 된 시군이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군데가 지원을 했거든요, 응시를. 그러니까 10군데당 한 군데씩 보통 해줬어요. 28군데 하면 3군데, 20몇 군데 하면 2군데, 뭐 이런 식으로. 제천시에서 한 군데니까 충북에서. 충북 전체에서. 작년에는 그랬어요. 재작년에는 제천에만 두 군데 됐죠. 재작년에, 3년 전에는. 사업 대상자를 한번 보시면, 사업 대상자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인데, 단체는 비영리 단체이고 법인은 보겠습니다, 뒤에.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촌에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사업 대상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건의료, 생활복지, 임용 서비스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이게 다 사업 대상이에요. 농촌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사업 대상인데, 이제 우리는 너무 한정된 예산을 하다 보니 좀 좀 어려운 사람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복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지를 한다 그러는데 그 뭐 자녀가 오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자녀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된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대상자라는 긴급하게 뭔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다 보면 아주 외지에 떨어져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뭐 이런 복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우리 생활 서비스 공동체 대상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화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사는 대상 전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이어서 우리는 어쩌면 공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의 복지 대상, 그 좀 위에 있는 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내용은 전체 다다. 안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농촌에 있는 활동 중에서 없어요. 뭐 예산을 처음만큼 주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가가 민간한테 하는 거는 지가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적은 예산 주고 민간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돼. 우리 하는 거 모든 공모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해야 될 걸 민간에 시키면서 잠재적으로 우리를 범죄자로 보잖아요. 돈을 주는 순간에 어떻게 사업 잘할까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너네가 잘못 쓰는 구석이 없냐 이거 본다니까요. 어디다 끈이나. 아 저기 녹화되는 거구나. 이건 제가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를 뭘 할 거나 천편일률 반찬 배달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이제 나중에 제가 심사를 나갔을 때 제일 중요한 본인 마음대로 정했느냐 아니면 지역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 내용을 정했느냐도 중요해요. 굉장히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의미가용.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한 의지를 부여해가지고 객관적인 현실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객관적인 현실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몇 명이 냈는데 몇 명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더라. 요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 그나 이거 예산을 해서 지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정할 때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누구나 많이 한다고 반찬 배달 중심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지역에 정말 차가 없는데 동네 어른들이 병원 가기 힘들어서 이동 서비스를 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방문해봐서 우리가 뭐 의사가 한 명 있는데 방문으로 하는 것들을 해보겠다라든지 뭐 이런 아주 창의적인 것도 또 가능한 거죠. 이 서비스 사업이 사실은 춘천에 있는 춘천에 한참 떨어진 거기 별빛 유치 그게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마을의 일부라고 홍반장 흥행해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119 전화하면 가는 고쳐주는 것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몇 군데 그런 몇 군데 사업이 거기는 그냥 반찬 배달 없었어요. 근데 이 반찬 배달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적십자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1년에 계속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복지가 하지 않는 영역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생각할 때 진짜 여러분들이 조사한 그 지역에서 가장 필요하고 남들께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시면 된다. 다들 뭐 반찬 배달만 하니까 반찬 배달만 해야 되는 줄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조직 행태에서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데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주식회사 안 됩니다. 이거 마을의 공적인 활동이니까 협동조합도 아까 여기 정선 선생님이 협동조합은 영리조직이에요. 영리조직이자 비영리도 포함하고 있는데 협동조합까지는 돼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연합회, 사회적 협동연합회, 사단법인, 재단법인 뭐 요건 됩니다. 근데 임의단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행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요것만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도 기본법에 그 전에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농협 뭐 이런 거 비슷한 조직들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여기 동의면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실행 구성 인력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돌봄 반장이 있는데 돌봄 반장이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할 사람들이 잘 구성, 실행력, 뭐 여기는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말고 그냥 돌봄반장이 이렇게 이를 비롯해서 이것을 같이 할 반찬 배달을 한다 그런다고 하면 조리하는 사람, 뭐 배달하는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조리는 동네 식당에 마친다 하더라도 그럼 배달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그 실행 조직이 어떤 사람 만약에 우리가 집수리를 한다 그럼 집수리를 유구화할 거냐 본인들이 해도 되고 동네에 있는 업체에 맡겨도 돼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이 업체랑은 다음 내기 전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협력업체로 MOU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체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 대상하고 MOU를 맺어서 이러이런 그 사업 내용을 연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MOU가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2, 3일 전에 이 사업 계획을 갑자기 내는데 MOU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드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필요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단체나 혹은 대상하고 뭐 관계를 어떻게 맺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업 계획서에 뭐 회의 자료라도 넣는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은 MOU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MOU가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요. 네. 그 MOU 체결을 할 때 네. 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에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손재주가 있다 뭐 그런 거는 그럼 우리가 사업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다가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맡기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을 맡길 협력단체도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도 있잖아요. 이장회비회라든지 뭐 분여회라든지 새마을 뭐 어떤 회라든지 뭐 주민자치위원회회 이런 경우에는 MOU를 맺어놨고 그러면 역할이 뭐냐 뭐 지역 주민생활돌봄 공동체가 하는데 뭐 대상자의 선정이나 뭐 혹은 대상자 발굴 혹은 홍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하는 부분. 뭐 못하시죠? 집수리를 하는데 이제 뭐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런 부분. 기술을 요한다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안 보고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의 집수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게 건설 되죠. 상관없어요. 등록증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네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개인 사업자 내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라든지 뭐 마을에서 해서 너는 앞으로 그런 걸 마을에서 크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내놓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인 사업자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집수리 같으면 개인이 그 집수리 그냥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내도 돼요. 그 사람과 해도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 돈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는 사업자 단위에 내지 개인에게는 이렇게 좀 세금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돈을 지급했을 때 같은 동종의 업계가 사업자도 없는 사람이 돈 받았다고 또 문제 제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돈이 들어가서 정부가 인정한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벌고 있으면 고소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당해요. 이게 정부 사업이라는 게 또 그런 맹점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네. 지금 그 현재 예산 규모 물론 이제 저희가 충분히 하나밖에 안 됐지만 정주 여건 예산에 네. 실제로 이렇게 그 여기 노후주택 뭐 이런 거 많지만 예산이 워낙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정주 여건 개선을 못하지. 일단은 큰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좀 뭐 우리가 3,900만 원밖에 첫 해는 2천만 원밖에 안 나는데 집 한 채 지는데 2천만 원 들어서 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하드웨어를 고쳐주는 사업은 아니고 진짜로 생활의 불편을 느끼는 거를 같이 해결하는 거고 하드웨어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판단이 100만 원이냐 뭐 5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이거는 그 지자체 그 공무원이랑 합의하시면 돼요. 근데 지자체 공무원도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어떤 데는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데는 300만 원도 되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현재에서 딱히 일률적으로 얼마야 이렇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마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과 이거를 핵심적으로 중간에 조율하는 돌봄 반장 얘 역할이 중요하죠. 덕산명 같은 경우에는 생활돌봄 요새는 원래 돌봄 반장 한 명이었어요. 하다가 요새는 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총괄하는 분이 있고 건강 담당 사람이 있고 반찬 배달하는 사람이 있고 돌봄 반장이 3명 체제로 움직여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도 웬만큼 이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명 확실한 활동가 한 명을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죠. 아까 우대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그 이상한 남의 나라, 뭐 이 나라로 그러는데 남의 나라 그 시스템을 이용해요. 대개 처음 사용하면 어려운데 이게 그 교육이 있습니다. 미리 받아주셔도 되고 그 모든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나라에 가면 계속해서 교육이 있어요. 그냥 한번 받아주시면 그냥 편하실 것 같아요. 사업비의 30%는 시설비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지역에서는 뭔가 공적인 조직이 확실하다고 하면 집행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3천만 원 중에는 법인 부담에 사대보험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은 250만 원인데 250만 원에 4대 보험까지 하면은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는 210만 원 안쪽입니다.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옛날에는 좀 많이 많았는데 계속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250만 원이라는 돈이 본인 돌봄 반장한테는 되게 어려운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돌봄 반장을 구하기가 다른 지역에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최저임금 그러면 우리는 뭐 월급 받는 거 생각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아주 최저의 생활이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구하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덕산에서. 그 다음에 뭐 사업 변경을 한 번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사업 변경 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 30% 이내에는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10% 넘어가면 강력까지 가고 30% 넘어가면 보통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울 때 그러니까 최소한 큰 변동이 없도록 세우는 게 중요하죠. 5년인데 사업연도는 5년인데 1년 동안에는 3천만 원과 2천만 원의 사업비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이 된다 하더라도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선진지게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하면 한두 가지 사업만 이렇게 시급 현재는 그 한두 가지 사업을 잘 선정해 가지고 그걸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쓰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업비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예산이 줄여가지고 농림부에서 신규 사업자 공고를 예산이 결정되는 자기네들 딴에는 뭔가 국회의원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전략이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대로 가긴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12월 달에 사업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 공고를 했어요. 아마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 예산이 9월 달에 확정된다고 하면 9월 이후에 바로 공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12월 달에 공지가 나는 게 아니라 올해는 9월 달에 공지가 나서 10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거다라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도 그게 없으면 또 농림부에서 한번 빌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규 예산에 있는 걸 가지고 한번 공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말경에 공지가 나고 10월 달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10월 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런 게 역 프로세스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단계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고가 뜨면 몇 월 며칠까지 내라. 그럼 어디 내냐면 기초지자체에 냅니다. 기초지자체는 뭘 하느냐? 기본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고 사업 내용이 좋다 나쁘다는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자가 뭐 법인이 없다 그럼 탈락. 뭐 예산이 안 맞다 뭐 이런 거 탈락. 그렇지만 그 조건에 맞으면 다 도로 옮겨요. 도로 이송하면 도에서는 거점 농장이랑 현장 실사를 갑니다. 현장 실사를 가서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농림부로 보내요. 농림부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는데 충청북도 거점인 우리는 다른 도로 가고 다른 도가 여기 와서 농림부 관련자랑 거점 농장이 다니면서 심사를 해서 표를 올리면 농림부에서는 또 전국에 뭐 박사 며칠을 모아가지고 또 심사를 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심사하는 과정은 그래요. 농림부에 왔을 때 현장 심사 오는 거 있잖아요. 10팀을 전국에서 우리가 3팀을 올리게 돼 있는데 그 3팀을 올리면 전국에서 보면은 한 8군데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10몇 군데서 올리면 한 40팀, 50팀 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현장 심사를 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 10팀을 정했잖아요. 15팀을 정했잖아요. 15팀까지는 지역 안배가 됩니다. 이렇게 농림부 현장 심사까지는 지역 안배가 되는데 그 다음엔 지역 안배가 없어요. 그냥 쭉 실사한 점수, 현장 평가한 점수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원대 한도에 하나 이상은 하지만 별 의미가 없이 우리 도에는 2개, 3개 이런 거 없고 보통 보면 내용의 충실성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장 심사관이 또 뭐 예를 들어 발표 평가 그런 건 현장 심사를 가면 거기서 브리핑을 받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브리핑을 잘 준비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브리핑 그냥 없이 막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은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심사를 다녀보면 다 아시잖아요. 다녀보면은 성실 있게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무성의한 경우가 있으면 무성의한 경우는 좀 힘들죠. 자, 이제부터 사업계획서 양식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침을 이제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침에 대해서? 없으신가요? 네. 자, 뭐 조직명, 그 다음에 있고 소재지. 자본금은 여기서 돌봄 농장은 자본금이 중요해요. 농업회사법인, 연금조합법인은 다 자본금이 1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협동조합, 사이즈 협동조합이니까 자본금 규모는 탈락,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 참고의 대상일 뿐입니다. 너무 작으면은 법인이 수행할 능력이 있냐? 그렇게 보는데 50만 원 출자금도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조직 형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죠. 여기까지 될 것 같고 활동 지역은 보통 읍면 지역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 읍면, 한 동. 근데 최소한은
법정리가 우리가 따지면 여기가 도전리거든요. 도전리 안에는 승례리, 우촌리, 원룡리, 그다음에 담령 이렇게 5개가 있어요. 한 법정리 안에 채널리로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죠. 이 법정리 최소한 하나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좀 규모가 작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걸 굳이 탈락의 대상은 아니고 거기도 사업 내용을 잘 구성하면 될 것 같고 언어로 하라 그랬는데 계산 단위로 했잖아요. 2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자체 단위로. 근데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업 내용이 특이하거나 좋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은 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면 단위를 중심으로. 그럼 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강의 수산면 같은 강의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강 이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몇 개지 하나의 이상이니까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기 신설법인 수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새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설립되는 날짜가 지금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스타트 딱 하더라도 사람하고 하고 하면은 8월 빨리 한다고 해도 8월 1일 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조합원 구성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상근 비상근 인원이 얼마가 있고 사회복지사하고 구성원을 적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흡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경쟁률들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설법인에 구성원도 적고 그 다음에 상시 고용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 법인 요건을 인정을 못 받으면은 법인은 일단은 이렇게 설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설립은 되지만 그러니까 잠깐만요. 설립은 됐잖아요. 신용섭, 이동열 이런 분들이 이제까지 수산면에서 이렇게 했다. 사업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 사업을 알고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이 준비를 했다. 그 정도면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양식에 들어가 있는 칸에 적을 거에 네. 실제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그 신뢰성이 없는데 뒤에 보면은 이 사업계획 내용에는 이 신설법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앞에 사업 계획서에 보면 기존의 유사한 활동 내역이 있어요. 그거에서 내는 거죠, 뭐. 그쵸?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참여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참여 기간은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지역 단체.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연간 단체, 협력 단체 이렇게. 예. 협력 단체는 사업을 같이 하는 거고, 연간 단체는 사업자를 보내주거나 발굴해주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단체는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인, 그 다음에 집수리하는 업체, 이런 거 협력업체 되겠죠. 예전에는 국비 지원하면 무조건 탈락이었는데 요새는 사업 예산, 같은 예산을 같은 사업에만 안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업도 되는 거죠. 말기업을 위탁한 게도. 그럼 말기업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르면 돼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굳이 예전에는 저 앞에 국비 수혜 여부가 사업 당락을 결정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하고 요 국비 수혜하는 거 어떻게 다르다만 소명을 하면 돼요. 여기 질문 있나요? 돌봄반장을 여기 그 인적사항이 들어가면 네. 중간에 만약에 이제 이게 됐어요. 네. 탈락이 됐으면 관계가 없겠지만 네. 됐는데 그 되는 시간까지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변경이 돼서 돌봄반장이 사업계획 쓴 사람하고 실제로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로 쥐가 싫다는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돌봄반장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11월 달에 심사를 받잖아요. 그 12월 달에 결정이 됐어. 근데 인건비 안 주잖아요. 보통 한 5월까지 빨리 와도 5월, 6월이에요. 근데 일단 못 견디고 가버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시점에 돌봄반장의 발표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변경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근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내가 공식적으로 된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네. 5월부터 대충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인건비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주기 우리는 이제 1월 달부터 제천은 1월 달부터 돌봄 반장이 두 번째부터 가는데 첫째는 그게 확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이 가더라도 3월 달에 가면 추경이 되고 그러면 4월 달 5월 초에 나오면 빨리 나오는 거고 계산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잡아야 네, 그래야 됩니다. 신규는. 네. 그런 경우에 인건비 3천만 원에서 사업비로 첫 해는 넘어가도 됩니다. 5개월을 쓰고, 그러니까 8개월을 쓰고 8개월에 300만 원, 2,4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 남잖아요. 사업비로 넘어가도 되기는 해요. 한 명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한 명 이상인 경우에 4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받아서 그냥 그 4대 보험 안 들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3천만 원이면 그거를 좀 낮춰가지고서 써도 상관없나요? 사업비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돌봄 반장이 한 명일 필요가 없다는 거였잖아요. 굳이 4대 보험을 들은 한 명 아니고 필요해. 그 사업 내용이 잘 구성돼야 돼요. 이 돌봄 반장이 왜 3명이 필요한지, 왜 28명이야 되는지 이거를 설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안에서.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총체적으로 3천만 원이 이제 인건비로다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네. 하시잖아요. 꼭 3천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건지 거기서 좀 그거를 줄이고 사업비를 더 올릴 수 있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사업비 변경해서 넘겨도 된다고. 사업비로 응. 사업을 더 중요시 해가지고. 예, 돌봄 반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봄 반장은 이제 좀 인건비를 좀 덜 가져가더라도. 가능하면 그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썼으니까 잘 쓰세요. 그걸 또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는데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월달, 6월달부터 시작이 뻔한데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봄 반장 인건비 항목으로 나왔잖아요. 인건비 항목으로 나왔으니까 인건비로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할 필요 없이 사업비로 돌려서 써도 되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 연계 단체는 꼭 저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MOU를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관련 있는 단체 가능하면 특히 도화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협의에 실제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들하고 MOU를 맺었고 그 다음에 대상자 결정이라든지 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분이 들어와서 결정하게끔 그거를 하는 게 소아에서는 관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하시고 특히 저기 들어간 3개의 단체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MOU를 맺고 저 칸만 칸 늘려도 돼요. 저 3대 단체 칸은 늘려도 되니까 우리 사업에 필요 없는 거 쭉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사업과 어떤 1년차 아니면 2년차 3년차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업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업만 연계해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이 좀 있으니까 꼭 필요한 단체는 MOU를 맺고 그 MOU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아까는 지원서였잖아요. 이제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돌봄반장 인권사항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써난 게 있었는데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소개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뭔 내용을 쓸까? 내 개인이 밥을 잘 해먹었다 이런 거 써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단체 혹은 그 전신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다라거나
돌봄 관련해서 집수리를 했다, 반찬 배달을 했다, 뭐 의료 사업을 했다, 혹은 임용을 했다 이런 돌봄과 관련되는 내용. 여기 소상 같은 게 많잖아요. 반찬 배달도 했고, 뭐 동네 청소도 했고, 뭐 많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을 활동, 그냥 이게 봉사활동과 다름없더라도 이 법인과 이 단체가 지역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해왔다. 농촌을 위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앞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이런 걸 했다. 그 다음 특히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올해 뭐 거점에서 하는 역량 강화 교육을 들었다.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건데 전북의 전국 교육기관에서 하는 이런 뭐 기초 교육을 들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위의 활동 중에서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어떤 내용,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적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번에 시범사업에 그 조금 돈이 있잖아요. 최소한 한두 번이라도 해보시라. 뭐 저기는 있고 여기도 있고 이제 이 같은 경우 세블리 같은 경우는 들꽃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마 동의도 여러 번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없는 경우에는 요 돈으로 시험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이런 활동을 했다. 뭐 있어야 되잖아요. 벽한이 비어 있으면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이 중요한데요. 2번에서 이게 이제 실력이 사실은 드러나기도 하고 안 드러나기도 해요. 5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첫째는 2천만 원밖에 사업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실험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올해 뭘 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고 5년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거다. 그죠? 이게 또 마을의 어떤 사업이 되게 할 거다. 이 과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끼리 여기 오신 분들끼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 목표가 뭐냐? 수산면에 농촌 주민 생활 돌봄 공동체의 목표가 뭐냐? 이거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나가겠죠. 도안은 뭐냐? 동의는 뭐냐? 요 부분을 잘 적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여기는 굉장히 그냥 고령화되는 농촌의 지역 문화를 확산해서 뭐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챗GPT 물어본 것처럼 쓰지 말고. 그래서 1년차는 우리는 만약에 반찬 집수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혹은 뭐 건강 프로그램. 그래서 뭐 덕산면의 주민들의 고령 농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착착착착 나가서 5년차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면 마을의 통합 돌봄이 되도록 한다. 라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질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연도에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꼭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 실행 가능한 거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직해서 2, 3, 4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전체에는 시설비는 쓸 수 없습니다.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역량 강화는 뭐 소프트웨어 비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 사업비 되는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쓰시라고. 시설비가 안 된다는 것 첫째는. 아마 이게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첫해 예산은 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첫해 6천만 원 주면 못 쓰는데도 무지 많거든요. 이게 사업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 하는 데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될 거고 다음에 연도에 3,900만 원, 인건비 3천만 원 빼면 3,9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원래 6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그 다음에 생활복지, 뭐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거는 여러분 보면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해당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해당 인원수가 10명이다. 총 이런 거는 보시면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봄반장의 역할은 사실은 전체적인 조사하고 연결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이 과정이 다 돌봄반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돌봄반장의 역할을 이제 뭘로 정할 거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은 뭐 모범 답안이 있는데 너무나 똑같이 쓰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기금 및 재원 마련 계획 1년에는 뭐 받은 돈으로 열심히 해도 되겠고 들어오는 것들과 가서 뭐 이렇게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웃사랑 상품권인가 지역사랑 상품권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렇게 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확산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민의 회비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고요. 시설 해낭은 있으시면 적으면 되고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뭐 회비 MOU를 맺어놓은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하시는 거 중요해요. 면서 해가지고 면에 뭐 공유 식당에 조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마을 수산면 공유 식당 이렇게 되고 하는 MOU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회의실 뭐 이런 거 강의실도 우리 처음 낼 때는 이걸 MOU면서 이 공간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냈거든요. 이 공간 사실이기도 하고 전 자기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강의를 할 수 사람들 모아서 교육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 공간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찬 배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업체랑 했든지 아니면 없으면 마을의 공유식당에 MOU를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찬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마을의 뭐 면사무소 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그 식당을 이용을 할 때 네. 거기에 식당 요식업 허가가 안 나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그거는 저쪽은 안 받나요?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들도 그 지금 반찬 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점 시설이 하나 있어요. 행복동 힐링센터라고 해가지고 거점 시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주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린데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된대요. 우리가 거기를 사용을 하려면 임대료. 네. 근데 이제 사연이 저희들 이제 처음 설립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그 조합비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네. 조합비밖에 없는데 수익 사업을 못 해가지고 근데 임대료를 한 300이나 400을 내야 된다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냥 마을에 그 식당이 잘 갖춰진 데가 우리는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반찬 봉사 지금 활동을 그러니까 식당 영업을 요식업을 하고 있는 데하고 아니 그 마을 자체에 예. 마을에 그 회관 같은데 그 거점으로다가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우리는. 그거가 잠깐만 지금 이제 요점은 어쨌든 그 덕산면 성내리 마을회관의 식당을 이용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팔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밥을 돈을 주고 팔면은 영업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생에 저촉되지 않으면 아니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안 돼요. 가서 만들어 거기서 우리가 재료비 쓰는 거는 되는데. 그 다목적회관이나 네. 이런 데 거기서 시설이 계산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기관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거를 쓰려면은 임대료. 그러니까 그거는 시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낼 수 있지만 만약 여기 같으면 저기 있는 성내리 마을회관의 공유 주방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영업장이 아니어도 되냐 이런 말이고. 꼭 영업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수산면의 체험센터에 그 조리장이 있는데 네. 거기 이 협동조합 회원들이 가서 이 돈으로 재료비를 사고 네. 반찬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재료비는 집행이 가능한 네. 거고 여기는
그 하루 일당 2만 원만 가는 거. 받으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체험센터에다가 네. 반찬 얼마 만들었으니까 반찬값 얼마 돈을 끊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반찬 우리가 만들더라도, 그렇죠. 만들더라도 일당을 받으려면, 그 체험센터랑 서비스 의뢰를 하면 돼요. 반찬 만들.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신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허가받은 영업장, 식당이 아니어도 된다. 그걸 물어보셨어요. 네. 두 가지 다른 질문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 활동비 4시간에 이상이 2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두 가지 같은 건데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서 만드는 거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거의 체험센터가 예, 요식업이 안 되는 예,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만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위탁을 할 때는 요식업에 둬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저 그리고요. 네. 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네. 그 운영 실정 및 계획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처음에 이제 그 기초자료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이 계획 운영 계획 안에다가 운영 실정 및 계획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그게 안에다가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 그게 그 안에다 넣으셔야 되는데 그걸 장황하게 쓰지 마시고 동의면에는 현상이 이래서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분량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는 심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우리 걸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하면 길게 쓸 수도 있고 보기 싫으니까 안 볼 것 같으니까 압축해서 쓸 수도 있고 그건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긴 건 사실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압축적으로 쓰되 너무 개조식으로 쓰면 또 이렇게 성의 없이 되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서사가 중요한 거잖아. 이 단체가 어떤 단체라는 거는 그 앞에 두 문단밖에 없잖아요. 이 단체가 무슨 활동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거기 드러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활동에서 구구절절하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사실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데 또 너무 쓰면 안 보고 길면 안 보니까. 대표님 굉장히 간단한 질문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기저기서 이제 반찬 네. 부분에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지역에서 보면 실제로 그 반찬을 만드는 데가 이제 계산의 로컬 푸드 같은 데는 나름대로 거기에 허가 시설 네. 거기서만 반찬 만들게 돼 있어요. 네. 다른 데 못 만드는데 또 다른 다 여러 여성 단체가 하는 데들은 실제로 허가 시설 아닌 예. 부분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공급식 시설에서도 가끔씩 이게 식품 그런 일이 터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여태까지 반찬을 할 때 지금 어떤 데는 업체를 이용해서 실제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업체를 이용해서 지역사회 식당들을 활용해서 배달을 하는 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많은 곳에서 반찬을 하는데 그런 식품 안전에 관련된 그런 혹시 문제는 좀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아까 허가받지 않은 우리가 마을에 전체가 모여서 밥을 먹는 경우에도 그렇고 허가받은 업체도 그렇잖아요. 공공급식을 하면 재료 문제라든지 이거가 식중독이라면 배달한 그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법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게 유통기간 잘 확인하시는 거 뭐 이런 단체 급식에 관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안전이 중요해서. 예,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서비스 의뢰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가시설에서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냐면 그 법인의 대표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청년단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의 책임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있다 해도 그 실무자는 책임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반 공교육 학교 쪽에서는 밖에 안 내보내잖아요. 아무리 뭐 그래봐야 부당책임이니까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체계를 좀 잘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위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 체계는 좀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청년 2명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오다가 짝간한 사이에 다리 난간을 받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마침 크게 안 다치고 차만 폐차시키고 사람은 안 다치고 그래서 다행이었는데 뭐 이런 반찬 배달 차가 10대 정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듣는 순간에 하긴 했는데 마침 큰 사건은 안 나서 다행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로 나갈 때 영업배상 책임보험 뭐 이런 거 털어놔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희. 네. 한 가지 질문. 반찬 같은 거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네. 그걸 받고 있는 대상자로부터 반응이랄까 그런 거는 좀 점검되나요?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전국의 단체를 보면 반응을 받는 데도 있고 그냥 가서 그걸 또 설문지라고 받는 게 하니까 가서 인상을 보고 말 나누는 것들을 전달하는 경우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새는 정말 믿지 못하고 반찬 배달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뭐 사람 이제 처음에는 사람 정면으로 사진 찍으라 그랬는데 너 무슨 소리냐 도시락 하나 줬고 뭐 사진 찍으라 그러냐 싫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찬 배달리고 그런 입구에까지만 사진 찍어라 뭐 요런 정도 어르신 안 나와도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전달했다 안 했다는 두 번째 가고 첫 번째로 이렇게 음식을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직접 설문조사나 대면 조사를 하는 방법과 전달하는 사람이 그때 그 반응들을 이렇게 뭐 갔더니 도로라에 커피를 주고 콩을 같이 까고 놀았다. 라든지 바카스를 줬다라든지 뭐 요런 또 어르신들에 가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배달하는 사람한테 기록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근데 보통 보면은 연령대별로 그 식사의 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씹지 못하는 경우, 매운 걸 싫어하는 경우,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는 경우 다양한데 음식은 거의 일관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제할 수는 없고 잘된 곳은 그 어르신들의 사항을 파악해서 그게 맞게 배달하고 만들더라도 우리 어르신과 따르게 만드는 게 가장 최상의 방법인데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가장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한다면 그것까지 해야 되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채식주의자가 있으면 채식주의자 거 뭐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될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 강제는 못 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은 반찬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른의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맞게 배달하는 죽을 드린다든지 뭐 반찬을 하더라도 다른 걸 안 맵게 한다든지 당뇨병이 있으면 그게 맞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단위가 하면 가점이 되겠죠. 우리는 어르신들이 이러이러한 게 밥을 못 드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반찬 배달을 하겠다. 뭐 이러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겠죠. 아직까지 거기까지 보고된 사례는 제가 못 봤어요. 그게 보고 안 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진짜. 못하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단위들이. 못하겠죠. 네. 또, 자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그 보면은 한번 넘겨볼게요. 집행계획은 예산은 돌봄 반장의 인건비는 3천만 원이니까 첫해 8개월 하면 8개월 주고 나머지를 예산을 돌려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활동비 이게 60% 이상 여기 활동 운영비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80%인가? 60%죠. 네트워크 구축비. 그 다음에 기획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을 잘하고 있는지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돼서 관리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돌봄반장 인건비 3천만 원 오고, 그 다음에 2천만 원 가지고 여기 써야 될 거잖아요. 2천만 원 중에서 60% 이상은 여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영계획서는 뭐 이렇게 우리 반찬 배달을 주 이해하고 하면은 뭐 상시 운영계획 반찬을 어디 만들고 배달은 어떻게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뭐 이렇게 여기 적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앞에 부분에 경험 뭐 이런 거에서 우리는 지역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장을 대상으로 했다, 혹은 전체 주민에서 뭐 설문조사를 했다, 이런 게 있으면 이 단체는 준비된 단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도시락이 필요할 것 같은 도시락 줬다가 아니라 실제로 어른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한 거는 뭐 반찬 배달이라고 해서 반찬 배달을 했다. 그 다음에 병원이 너무 멀어서 뭐 이동 서비스가 힘들어서 이동 서비스를 했다. 뭐 요런 어떤 왜 이 서비스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 그 조사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서비스를 했는데 뭐 이 서비스의 대상은 이렇게 정한다. 언제 파악하고 어떻게 정한다. 어떻게 정한다 해서 지역 단위들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정한다 해서 사실은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내가 이동열 선생님하고 신용 선생님이 있어. 이동열 선생님은 예쁘기 때문에 반찬을 해주고 옆집에 사는 집은 안 해줬어. 그러면은 이게 동네에서 무조건 말씀이 나요. 비슷한 현상이라면. 근데 이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장한테 둘 다 받았어. 그 다음에 결정, 우리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이장 협의회 몇몇 이런 데 단체에다가 요거 줘서 누구 줘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면 마을에서 자기네들끼리 이건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을 안 주게 되면 걔는 이래주고도 욕먹는 경우가 되는 거죠. 쟤는 도화협동조합 친해니까 주는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마을 일을 하면서 이게 되게 조그만 거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결정을 가능하면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다현님, 거기 그거 뭐지? 핵심 두 장짜리 그거. 안 넘어가는데? 자, 그럼 오늘은 딱 하나만 작성해보고 갈 건데요. 그 5년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3년차는 뭘 할 거나. 요거를 하는데, 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를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점검 나가면 뭘 점검하느냐예요. 이 점검한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사업 계획서 쓸 때 이거를 잘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반찬 배달이 좋다더라. 우리는 일주일에 7번 하겠다. 이렇게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무모한 실현 불가능. 실현 불가능이죠.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 계획서가 실천 가능한지, 현실적인지, 그냥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서비스 이용자의 적정성. 근데 여기에서 부분도 이제 이렇게 구분되는 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선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선정했냐가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다음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사업 공모가 나서 사업 계획을 썼느냐 아니면 정말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지 충실하게 고민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했느냐 대상자 선정 자체도 이런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대상자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안심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요양 뭐죠 그 방문 서비스 센터에서 너네 취약계층 20명만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그 뒤에는 그렇게 되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완전히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 예산이 한정되니까 이렇게 선정하는 게 뭐 타사항 계층이나 긴급한 수요가 있다거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뭐 또 설명 가능한 이게 왜 좀 배제된 사람인지 혹은 왜 또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 가능한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역할 부분들도 설명 가능한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운영 인력의 적정성. 그러는데 사업이 6개가 있어. 근데 사람은 실무 인력을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나라도 그래도 약간의 복잡한데 그거를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평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준비가 좀 더 필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연세가 많은 분들만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 나라 이렇게 해봤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설명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가능하면은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뭐 요런 젊은 애들이 좀 특화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다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다. 뭐 처음 안 되면 그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약간 긴 설명이 필요하죠. 긴 설명이 필요한 거는 뭐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100군데가 있는데 돌아보니 그거보다 좋은 데가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데를 선택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을에서 필요하고 농촌 같으면은 그런 대상자가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없었으니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몇 군데 안 선정하다 보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걸 잘 설명하는데 뭐 이런 데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활동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정순영 센터장도 말했지만 운영 인력, 반찬 배달을 하면 반찬 배달 수요를 조사하고 뭐 할 사람, 반찬을 조리할 사람, 배달할 사람 이런 것들이 잘 조직되어 있는지, 집수리가 한다면 집수리는 소요를 파악하고 할 인원들이 그 다음에 뭐 있는지 뭐 이런 거, 이동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거 또 다른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잘 우리가 고민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집수리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냐면 집수리 수요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장님 이장회에 가서 집수리 대상인은 말별로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추천된 집을 가지고 가요.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장에 따라든지 실적 때문에 지치는 사람은 고칠 것도 별로 없는 데 가서 그거 해달라는 사람 꼭 있어요. 그 사람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한테 받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받기도 하고 생활분야에 받기도 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우리가 또 반찬 배달 간 친구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장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거기 보고서를 딱 써가지고 이 집은 갔는데 누구 추천했는데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하다 그러면은 이장에 따라서는 없는 거 추천하기도 해요. 거기 오신 위원들이. 그러면 이렇게 봐서 이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그러면 웬만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가서 이유를 설명하면 별로 뒤집히지는 않는데 또 다른 이유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우리 50명만 한다 그랬는데 이거 2명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2명 추가 안 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52명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하고 있냐, 누가 추천하고 누가 실사를 하고 누가 결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예산 말고 다른 거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규약은 뭐 있으면 좋겠죠. 회계. 그 이제까지 있는 단체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단체의 적절성을 보는 거고, 아까 공간 있죠.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건너기 최소한 법정리 1개 이상, 조직 형태, 그 다음에 운영 인원,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셔야 된다. 잘 나와 있죠? 예, 이런 어떤 정도가 우리가 이제 나가면 보는 겁니다. 여기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더 하는데, 오신 분들끼리 그 나머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써가지고 1차로 뭐 못 쓰면 못 쓰는 것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데, 뭐죠? 우리 목표가 뭐냐? 1년차, 2년차, 3년차는 이렇게 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거만은 오늘 좀 지금부터 12분인데 30분까지 그걸 좀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다들 고민해 보셨죠? 이거 팀장님께서 그 간단한 양식, 우리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이제 이렇게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양식을 보내드릴 건데, 어쨌든 그 시범사업은 뭘 할 건지 요거를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름, 가칭도 좋습니다. 가칭도 좋아요. 그 이름이랑 그 사업 목표, 농촌주민생활공동체 사업 목표를 뭘로 정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무도 당당하시게 동의면 이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컴퓨터를 열심히 보고 계신데 아마 다 하셨다는 표시가 아닌가 싶어서 동의면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필수표에는 아직 정했는데. 목표만 말씀해 주시죠. 법인명은 동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저희들 그 법인명은요, 행복동의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목표는? 그리고 사업 목표는 그 동의면에서 그 돌봄이 필요한 이유, 특히 이제 사각지 이제 그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자료를 구하시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그 주민 스스로 많이 발굴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 촘촘한 서비스 범위주 같은 그 민주도의 그 동의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동의면 돌봄 안전망이라고 해주십시오. 네. 범위주 같은 돌봄 안전망. 네. 왜냐면 안전망은 또 다른 능력에서. 자, 다음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어디서 해볼까요? 저기 말씀을 끊이지 않고 하신 게 조금 있다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나중에. 그러면 여기서 해주시죠. 네, 도아리. 네. 도아리가 아니라 병원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객창에 도아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저기 있어요. 네네, 저희는 도아리는 아니고 병원면이고, 네. 법인명이 도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네. 사업 목표가 우리 이제 네 분이 지금 어쨌든 얘기가 나온 건데, 백운면 농촌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돌봄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및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이렇게 했고요. 일단 1년차는 어쨌든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요 파악이 중요해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식 배달로 수요 파악을 해보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청년마을에 주시는 80만 원 가지고 저희는 빵이랑 과일로 간식 배달하면서 수요 파악을 좀 더
촘촘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차가 아니고 시범 사업 그죠? 시범 사업.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설명 업력이 뭐냐 그랬었을 때 교육받고 이거 했다 그죠? 그다음에 그 앞에 뭐 한 것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범 사업을 가지고 수요 파악을 이렇게 간식을 가지고 집집마다 해서 수요 파악을 하시겠다. 네, 좋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신 셰블리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블리는요 사업 목표로 소태면 법인명, 법인명, 가칭. 세블리 농촌 돌봄 공동체입니다. 협동조합이죠. 네, 협동조합입니다. 네, 그럼 만드실 건 거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명이 그거죠. 그게 무슨 법인명? 그 법인명은 사회적 협동조합 충주교육넷입니다. 네. 사업 목표는 소태면 주민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한 반찬 배달과 안보 확인을 통한 서로 돌봄을 목표로 한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좋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전체 목표가 그건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마대사를 닮으신 분이 마이크 잡으시면 될 거예요. 오랜 시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부분이 조직을 어떻게 만드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조직에 대한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목표 세우는 것도 지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로 했는데 큰 숙제가 조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 구성을 해놓은 후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직 구성 이야기는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 뭐 이번 교육이 끝나면 저희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지역사회, 지사협 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참여하게 된 계기도 지사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도 좀 줄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가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조직 구성이나 그 과정에서 이 교육이 끝나면 저희 사회보장협의체 임시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런 것 서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별도의 법인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부분들과의 그 이제 뭐 법인 구성 문제라든가 그런 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산면 사회보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것은 법인만 구성하면 앞서 나가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괴산 들꽃마을 사람들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괴산 들꽃마을 사람들 저희 협동조합이지만 그리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통합 돌봄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요새 취업을 하시면서 이번 교육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참여를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들꽃마을 사람들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괴산 지역의 그다음 소수면의 통합 돌봄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래서 들꽃 협동조합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다 대화를 많이 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누가 이 통합 돌봄 부분의 마을을 만들어 가실까 새로운 좀 조직체가 좀 만들어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끼리만 나름대로 그 계획을 할 게 아니라 함께 실제로 할 사람들 그거를 뭐 간담회와 조직을 만들기 위한 과정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가 저희가 오늘 이번 워크숍 이후에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고 그 네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많은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괴산 지역 돌아가서 통합 돌봄에 대한 좋은 실천할 수 있는 조직체도 만들고 하는 걸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번 워크숍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시간을 드리면 집에 가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금 39분인데 45분까지 여기 오신 분들이 핵심 같으니까 도화사회계획동조합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뭘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이 연수 네 번의 연수를 통해서 뭘 넣겠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조금씩 발표를 할 거니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은 그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간략한 양식을 좀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만 5분 동안 의논을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범사업으로. 네, 80만 원 정도. 80만 원. 네. 예, 행복동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요. 네. 저희들은 기관 단체장, 네. 새마을이라고 기관 단체라고 해가지고 네. 독립단체 있잖아요. 네네네. 새마을이나 뭐 이런데. 네. 그런 분들하고 장곡마을을 한번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그 선진지 개발도에 쓰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쓸지 곱게 하면은 그 경비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을 뭐 거기 숙박비로 쓸지 아니면 버스 대절을 쓸지 뭐 이런 거 정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신부사랑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수에서는 뭐 이렇게 느낀 점 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신 분들 팀에서는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으신 건가요? 기관단체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여서 같이 밥을 먹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선진지를 여민동락이라든지 좀 본인 많이 들었겠네요. 버스비도 안 저희는 또 기존에 아직도 5년 차라서 네트워크 비용이 아직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신 거죠? 네. 예, 마이크 대고 해달랍니다. 아니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석을 했는데 혹시 여기 사업비가 저희한테 배당이 된다면 저희 지금 고마리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기에 하고 있는 일 중에 노인분들이 이동을 잘 못하셔서 저희 마을 사람들이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협조하면서 지금 학교까지 차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진 걸로 좀 그 운행비도 쓸까 있는지.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음력에다가 이렇게 이동 서비스 제공 이렇게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가능하시는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그 이동할 때 저기 이렇게 주유소에 대놨고 왔다 갔다 몇 번 해서 기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택시도 가능한가요? 5명이 한꺼번에 타는 4명 이상 타는. 법인카드 이나라 카드로 써야 돼서 매번 집은 안 되고 그냥 주유소에 이렇게 쓰고 사인해서 80만 원 해주겠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된다는 거지. 주는 걸로. 아시죠? 네. 그게 가능한 이게 우리가 원래 한국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너네가 다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런 많이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콜 택시 같은 경우는 콜 자체가 그 사업 단위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업자 그거를 끊어서 주면은 이쪽에서 보내주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콜 업체에서 맵페 이동 뭐 이렇게 얼마 이래가지고 지금 새로운 계산서를 주면 됩니다. 네네네. 네. 됐어. 한번 저희 됐어. 그럼 돼. 여기
한번 달라져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주고 네. 이 내역에 네. 이렇게 글의 내역에 쭉 이렇게 몇 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그쪽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고 거기로 지불이 되는 걸로 영수증 받는 걸로. 중간 역할만 하는 거니까. 사회적 기업. 여기 정하셨나요? 근데 그게 한번 구체적인 이렇게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모범 사례로 될 수 있는 우리 장곡지라는 분의 네.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를 저희 그 지사협 회원들이 또 많은 인원이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의를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돈으로 지불 안 되고 계산서로 하셔야 된다는 거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한 팀에 한 명씩 이제 공식적으로 연수 요금 끝났고 이제 그 소감을 이야기할 건데 소감 이야기 생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사학계획서 파일을 받으셨죠? 그 동의하고 도화 사회협동조합은 공동이랑은 작년에 그 수정된 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세 군데는 그 일단은 그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네?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가서 오시라 하든지 이렇게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산면은 과제를 잘 잡고 계세요. 법인. 여기는 사업 내용. 법인 확인. 여기는 말 사람하고 의논하는 거. 네. 그렇죠? 도안이는 배운 면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 저쪽은 실무자를 어떻게 잘 세우는 거. 뭐 요게 지금 핵심 과제이기는 해요. 다들.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그 과제를 해결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가능하시면 시간을 많이 줘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빠르게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좀 보내주시는 걸로 하고 예, 두 팀은 그냥 하면서 바뀐 내용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못 재면 방향만이라도 요거는 이렇게 할 거다 요렇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까지 단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실무자 메일 아시죠? 그 메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한 테이블에 한 명씩 다 하도 되는데 연수 소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이게 돌봄을 통해서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돌봄은 그러니까 아이들만 돌봄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5년 동안 아이들 돌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돌봄 아이들을 돌봄을 했는데 요거를 통해서 반찬을 나눔으로써 노인들도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돌봄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하셔도 되고 한 명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데까지는 발전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다른 복잡한 것들과 이렇게 막혀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하세요. 양 보시면. 예, 저 돌봄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현장 사례 설명들도 굉장히 기억이 남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돌봄 내용이 굉장히 큰데 저희들이 관심을 못 갖던 부분들도 알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런 거를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4일 동안의 사회차의 교육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와 사회적 공조합의 강성원입니다. 아직 나이가 젊어서 우리 농촌 어르신들의 그 고달픈 일상을 잘 몰랐어요, 사실은요. 근데 교육을 듣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시고 거동불편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을 사실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 빈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돌봄을 드리고 또 도와주시는 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또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이 네, 감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동안 우물한 대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옥천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범주를 못 벗어났는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장을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석주 위원장님이시라고 해야 되네. 위원장님한테 고맙고요. 또 이렇게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좀 이제 제천은 좀 옥천에서 좀 멀어요. 한 중간쯤에서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중간쯤에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가지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충북이 더 많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이승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 5팀이 다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몇 팀만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을에서 이 돌봄 공동체 특히나 앞으로 이제 통합 돌봄의 시대라고 그래요. 특히나 농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4개 생활협동조합도 있거든요. 그 활동조합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충북 지역의 생활돌봄 공동체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같이 해갈 수 있도록 하고 충남이랑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도시범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농촌 지역이 특히나 충북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정도 하고 있으면 법도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이걸 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앞으로는 충분히 아마 건장 상황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천 같은 경우는 점심만 주고 있는데 시장님하고 해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확대하자. 어차피 예산은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든 기초지자체든 가능하니까 힘을 좀 모아볼 필요는 있고 농림부에서 이거 좀 확대하라고 그렇게 좀 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박수. 네.